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아침엔 영하로 떨어지는 등 강력한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해맞이 감상은 무난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새밑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단 밤부터 강력한 한개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새해 첫날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부산과 울산에는 내일 새벽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요. 영남 지역은 오늘 밤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부산은 흐리다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경남북서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과 울산이 1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거세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걸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은 날씨 속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추워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노후 경유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요. 새해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 황재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3년 출고된 이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 DPF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걸 달면 매연 배출량이 확 떨어집니다. 달기 전에는 25%, 30% 나왔는데 달면은 3%, 4%, 요 정도의 합격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연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되지. 부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7천 대. 이런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내년 부산에서도 전면 실시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되는데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범용 CCTV가 한 50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CCTV에 차량들 지나가는 차량들을 다 찍어서 저희들이 5등급 차량하고 비교를 해갖고 그날 움직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면 운행이 가능한데 국가가 비용의 90%를 부담합니다. 부산시는 2020년 2,000대분의 매연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할 경우 대당 최고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투명 페트병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원사로 가공할 수 있어 유색병에 비해 자원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별도의 분리 배출함이 설치됩니다. 라벨, 뚜껑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세척을 해줘가지고 깨끗하게 하셔갖고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페트병 분리 배출은 내년 6월까지 시범 실시, 하반기부터는 전면 실시됩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올 한 해 부산에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았습니다. 사건 사고 이면에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 사고, 그 뒤에 남겨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송강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3살 이기백 군. 수영장 안 철제 계단에 팔이 끼어 10분 넘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비록 병상이었지만 부모님 곁에서 석 달 넘게 버텨준 이 군. 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소생이 힘들 거란 판정을 받게 되고 꿈만 턴 이 군은 장기 기증으로 또래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기백이는 굉장히 소중한 아이니까 어느 집의 아이들도 다 소중할 거예요. 정말 너는 훌륭한 아이야.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나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영도구 삼복도로 택시 한 대가 언덕에서 좌회전하더니 곧바로 전동 휠체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는 숨진 이의 40대 아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헬스장 청소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마중 나온 길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는 하루 2만 원 남짓 번 돈으로 신체 장애가 있던 아들과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오면 이모 왔어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아침에 저희가 그 소식 듣고 아드님하고는 되게 애틋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자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오르다 변을 당했는데 울퉁불퉁한 인도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부산 경마장에서는 문중원 기수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사회 부산 경남본부에서 극단적 선택이 일어난 건 지난 2006년 개장 이후 7번째입니다. 마사회 내부 각종 갑질과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을 고발한 문 기수. 세상을 등진 문 기수의 숙소 앞에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두 아이에게 줄 장난감 선물이 그대로 놓여 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죽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게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정말 목숨은 던졌지만 너 똑똑하다라는 거를 내가 이 자리 죽었지만은 조교사라는 그 명칭 달아주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고 있는 유족들은 오늘도 추위 속에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국내비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일제가 자행한 강제동원과 한인 원폭 피해자 차별 등의 만행을 기록한 영화 필름, 문서가 잇따라 기증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증된 자료는 일제 강제동원과 한인 원폭 피해자 차별 등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거라는 역사관 측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의 폭탄 투거 의거를 기리는 표지판이 옛 부산경찰서터에 설치됐다는 기사입니다. 중구는 180만 원을 투입해서 옛 부산경찰서 옆 계단에 박 이사의 의거 내용이 새겨진 표지판이 설치됐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일제 심장부를 타격한 박 이사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자 유족과 지자체가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의 남부 지역 첫 지점 오픈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대비할 교통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에는 1,450면의 주차면 수가 확보될 예정이라는데요. 4,900면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개장 5년 차를 만든 동부산 롯데몰도 쇼핑 성수기에는 주차난을 겪는 실정이어서 이케아가 개점 초기 이러한 차량 수요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케아의 무책임한 태도에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더해지면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관광청 건물 파편에 맞아 사망한 이지현 씨에 대한 스페인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지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반대로 마드리드 시민들은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유족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등 정반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인데요.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날씨 예보를 해주는 곳이 바로 기상청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기상청 유희동 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김윤아 기자입니다. 취임 1년을 맞는 유희동 부산지방기상청장. 서울에서만 근무해 오다 올 초 첫 지방 근무로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부산은 관할 구역이 넓고 인구도 많은 데다 해양 산업이 발달해 기상 정보가 중요한 만큼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불과 7월 달까지만 해도 대구, 그다음에 안동까지도 저희 관할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7월에 저희 대구지청이 대구청으로 승격하면서 저희 부산지방기상청은 지금 현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의 소속 기관입니다.
30년 차 예보 베테랑이지만 부산에선 낯선 풍경도 많았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1월 말 부산에 내린 0.2cm의 눈에 교통이 마비되는 걸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은 눈이 오는데 3상이 한꺼번에 와요. 밑에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는 비가 오고요. 삼복도로 쪽에는 진눈깨비가 오고 조금 더 높은 데 200m 정도, 150m 이상 되는 데서는 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복도로는 일단 제설을 해서 이렇게 통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막으니까 여기 나와 있던 차들이 막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0.2cm의 눈에도 대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엔 부산에 태풍이 4차례나 북상하면서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여기서 밤샘 근무도 하고 비상근무도 하고 지났는데 물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예보 정보가 잘 생산이 됐고 그리고 많이 오긴 했지만 아주 강한 태풍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기상예보는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지만 조금만 엇나가면 비난받기 일쑤. 그럴 때면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잘 맞은 예보는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불편했던 거, 틀린 예보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예보는 저기 공기 같은 거니까 아무 얘기 안 나오면은 우리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자. 부산 기상청은 이제 동래 시대를 접고 강서구 대조동에 새 터전을 마련할 계획. 202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얼마 전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관측 장소도 저희가 더 한 군데 더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우리 직원들이 우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건물도 5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고요. 내년의 목표는 직원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과 부산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는 등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하얀 쌀밥과 뜨거운 미역국, 맛깔나는 반찬까지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박하지만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는 한 기업이 이웃에 소외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무료 점심입니다. 혼자 집에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어르신들에겐 이웃과 어울리며 먹는 한 끼는 보약보다 더 든든합니다. 집에서 주사하면 김치하고 나물하고 국하고 이래가 밥 먹죠. 더 맛있네요. 잘 넘어가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정해진 사무실 없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문을 열어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간단한 차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노동자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마련돼서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돼서 대기하는 동안 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온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공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배려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평균 연령 70대인 뇌졸중 환자들이 미혼모 가정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뜨개질로 목도리를 만든 건데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중구의 한 요양병원.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뜨개질을 합니다. 이들의 손길을 따라 빨간 털실이 꼬이며 제법 그럴듯한 모양을 갖춰갑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완성된 목도리를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뜨개질은 처음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위해 30명의 뇌졸중 환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평균 나이 70대인 고령 환자들이라 재활치료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뜨개질이 이들 스스로에게는 활력소가 됩니다. 참 뿌듯해요. 내가 이번에 이걸 해냈구나. 이렇게 큰 자긍심도 생기고.
지난달부터 꾸준히 떠서 만든 목도리는 모두 49개.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완성된 목도리는 미혼모 아동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미혼모 보호 기간에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부터 3살까지 유아가 있습니다. 20개월 된 아이를 둔 한 미혼모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엄마들 자랑스럽다고 하신 어르신이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가지고 애기 정말 잘 키우고 열심히 자라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한 진심 어린 선물이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오늘 0시 32분 경상남도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 지역에선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고리원전이나 김해공항 등 부산의 국가 주요 시설에선 지진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56도, 동경 128.90도, 지진 발생 깊이는 20km로 규모 3.5의 지진은 진앙지 주변에서 창문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진구 가야동 계금교차로 인근에서 변압기가 고장나 일대 신호등과 주택, 상가 등 3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전력 공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변압기 안에서 합선이 일어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가 어제 KB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막판 역전을 허용하며 63대 67로 패했습니다. 부산 BNK는 어제 스포원파크 BNK 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1분 전까지 63대 63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지만 경기 막판 넉 점을 내주며 결국 패했습니다. 최근 파죽의 3연승을 달리던 부산 BNK는 이번 패배로 삼성생명과 함께 공동 5위로 추락했습니다. 부산 BNK는 다음 달 1일 아산에서 우리은행과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동래구 내성교차로부터 서면 광무교까지 중앙대로 6.6km 구간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인 BRT가 오늘 새벽부터 본격 개통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BRT 개통으로 버스 운행 속도가 최대 18% 높아지고 정시성도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1년엔 서면에서 서구 충무동까지 7.9km 구간을, 오는 2022년에는 서면에서 사상까지 5.4km 구간에 BRT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백스코에서 부산시당 장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보수당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무능력한 현 정부와 집권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부산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보수당엔 하태경 의원이 중앙당에, 이성건 전 의원이 부산시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고 다음 달 5일 중앙당 장당대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는 행사가 이틀 뒤 부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내년 1월 1일 아침 7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2020 해운대 해맞이 축제가 열리며 같은 시각 광안대교에서는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또 남구 5-6도 스카이워크 광장과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도 일출 카운트다운과 축하 공연 등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내일 밤에는 중구 용두산 공원 종각에서 2020년 새해맞이 시민의종 다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야간 선로 작업 시간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KTX와 일반 열차의 출발 시간이 앞당겨지고 운행 구간도 일부 조정됩니다. 한국철도 부산 경남본부는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 운행되는 KTX 열차는 최대 26분가량 출발 시간이 앞당겨지고 서울행 마지막 열차는 밤 10시 11분에 부산역을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는 25분 앞당겨진 밤 9시 17분 부산역을 출발하며 종착역도 대전역으로 변경됩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의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부산 본점의 연매출이 지난 27일 기점으로 1조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최종 연매출액은 1조 15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995년 서면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은 개장 22년 만인 지난 2017년 리뉴얼 공사를 끝낸 지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 달성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지난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새매탄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온화하겠는데요. 단 밤부터 강력한 한개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새해 첫날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부산과 울산에는 내일 새벽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요. 영남 지역은 오늘 밤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부산은 흐리다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과 울산이 14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거세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걸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은 날씨 속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추워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